네, 이번 시간 버터와 마차에 알려주세요 코너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2019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추나요법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그 C2입니다. 2. 첫 번째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도비만 수술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거죠, 올해부터? 네, 그렇습니다. 고도비만 그 자체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고도비만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미용 목적으로 지방 흡입술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미용 목적은 안 되는 거. 네, 미용 목적의 지방 흡입술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위나 장관을 직접 절제해서 축소시키거나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붙여서 소화 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이런 큰 수술, 이게 고도비만 수술인데요.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비만이 질병으로서의 비만일 경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사실은 그 위에 거의 대부분을 막 잘라버립니다. 위를 잘라가지고 장하고 바로 뭐 연결해주고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술 방법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위 소매 절제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위가 이렇게 둥수름하게 반달 모양 되어 있잖아요. 네. 위에 축 처진 부분이 이게 소매거든요. 소매. 이쪽 부분을 갖다 확 다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이거 묶어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문합 위 우회술, 위를 갖다가 묶어버리고 이렇게 우회하도록 한다라든지, 뭐 그 12지장 치환술, 조절형 위 밴드술, 위에다가 밴드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 밴드를 많이 묶었다가 약간 풀어줬다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쓰고. 한마디로 위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대부분의 어떤 목적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위의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그 위에 한 80%나 90%가 없어 보세요. 네. 그거 조금만 먹어도 꽉 차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 밥그릇의 크기를 줄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근데 이 고도비만 수술하니까 갑자기 누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마차님 누가 안 떠올라요? 저희 이칼럼에 힘을 실어주시는 방법, 구독하기, 다운로드,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아울러 유튜브 이상희TV 구독도 같이 해주세요. 이야, 최고다. 마차 고마워. 고도비만 수술하다 사망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신해철 씨. 신해철 씨. 그렇죠. 그분이 이제 이 수술을 받으신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분이 꼭 이 수술을 받아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은 뭐 필요해서 받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수술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뭐 한 번 받는데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돈이 들었거든요. 예? 한 번 수술 받는데 1,000만 원씩 들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넘게 썼을 겁니다. 아마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은 분이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은 더 많은 돈을 주고, 좀 더 좋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좋은 의사를 찾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찾은 의사가 꼭 좋은 의사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경제적 이유 때문에 수술 못했던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수술의 사례 자체가 늘어나다 보면 이쪽 분야의 의학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앞으로는 아마 우리가 위암 수술 같은 거 하면서 실수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쪽 분야도 아마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고 신해철 씨 같은 그런 불행한 사고, 이런 사고가 날 확률도 앞으로는 엄청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임상 경험 의사가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이건 진짜. 그런 거죠. 네, 왜냐하면 사실 당시에 그런 위 절제 수술이라던가 밴드 수술이라던가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생소했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의 널리 알려질 겁니다. 인구의 회자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소화 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입니다. 그죠? 네. 위를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용 대상자는요, 생활 습관의 개선이나 약물요법 같은 내과적인 치료로도 전혀 이렇게 비만이 개선되지 않는 고도 비만 있죠. 네. 그런 환자, 일종의 비만 환자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 환자가 대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따져보거든요. 체질량 지수를 영어로 우리가 BMI라고 그럽니다. 네. B가 바디, 체잖아요. 질량이 M, 매스, I가 인덱스, 지수, 체질량 지수, 바디
매스 인덱스 BMI 체질량 지수인데요. 이게 35 이상이거나 35 이상이면 진짜 고도 비만입니다. 그리고 이게 30 이상도 이게 고도 비만이거든요. 네. 이 BMI가 30 이상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35 이상이면 아예 대상이 되고요. BMI 35 이상이면 수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고도 비만. 그리고 30 이상인데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게 고혈압 당뇨병 때문에 사실 이분은 나중에 돌아가시거든요. 고혈압 당뇨병이 합병증이 워낙 심하니까요. 그러면 고혈압 당뇨병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비만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비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안 잡히니까.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위에 한 7, 80%, 80% 잘라버리는 이런 수술을 가령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죠? 네. 네. 아까 1,000만 원 정도 병원비가 든다고 하셨는데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은 어느 네. 정도로 깎이나요? 입원 있잖아요. 네. 이 수술은 입원해서 해야 돼요. 입원은 본인 부담률이 몇 %? 제가 말씀드렸는데 20%. 20% 땡, 땡이 아니고 딩동댕이죠. 딩동댕.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별풍선 날릴게요. 별풍선 날라갑니다. 별풍선. 대표님이 전국 노래 자랑을 보신 지가 오래됐나 봐요. 아우 네. 딩동댕인데 그러니까 맞아요. 20%잖아요. 그럼 1,000만 원짜리 이제 한 200만 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겠죠. 아니 1,000만 원 자체 가격도 좀 떨어질 것 1,000만 같아요. 원 자체에 간단히 아우 별풍선 또 날라갑니다. 저 너무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 우리 네. 보통.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이게 건수가 작잖아요. 그렇죠. 수술 건수가.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수술 건수가 많아질 거니까 네.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왠지 임플란트가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임플란트가 옛날에 그 보험 안 될 때는 막 500만 원 그랬습니다. 500만 원 하나에.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70만 원. 지금은 120만 원. 건강보험 단가가 120만 원. 120만 원인데 여기에 이제 어르신들 2개 임플란트 되잖아요. 건강보험. 네. 그러면 한 개 그 30%거든요. 네. 그러니까 120만 원 30%면 한 개 40만 원씩. 좋다. 지금 40만 원이면 해결을 하잖아요. 옛날에 진짜 350만 원 막 그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 나왔을 때 500만 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에. 네. 한 10년 전에 제 지인이 했는데 한 번 하는데 350만 원 하더라고요. 하나에. 하나예요? 네. 오. 하나에 350만 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개 보통 한 200만 원 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와가지고 이제 120만 원 이렇게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상급병실. 상급병실도 이제 건강보험 적용되는데, 뭐 쉽게 이야기하면 상급병실 하면 뭐 1인실 혹은 2인실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렇죠. 상급병실 하면 1인실과 2인실, 이게 주로 상급병실이죠. 3인실도 사실은 그동안에는 상급병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작년 7월부터 이제 바뀌었던 거죠. 작년 2, 3인실도? 2, 3인 병실이 이제 상급병실이었는데 네. 2, 3인 병실이 이제 건강보험에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험 적용되는 게 4인실하고는 좀 다르겠죠? 적용 요율이? 아,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이 조금 더 되도록. 원래 입원하면 20%잖아요, 병실료는. 네. 네. 그래서 뭐 4인실, 5인실 이런 거는 그 건강보험 병실이다 그래서 그 건강 하루 입원료의 20%를 본인이 부담했는데 그건 이제 2인실이나 3인실은 그래 본인이 좀 더 부담하라. 이제 50%까지 부담을 이렇게 지우는 걸로 그렇게 해놨고요. 1인실은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는 좀 본인이 다 부담하라. 이거는 건강보험을 해줄 수 없다. 뭐 이렇게 그래도 돼 있습니다. 뭐 그 국민적 정서상 크게 문제는 네.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병실에 혼자 써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감염성 질환에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라든지 메르스 같이.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뭐 산부인과 쪽에 뭐 아픈 데가 있거나 뭐 출산을 했거나 했는데 이거 불가피하게 혼자 써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라든지 그런 의학적 이유가 설명이 되면 이제부터는 1인실도 건강보험에 적용해 주겠다. 충분히 이유가 될 경우는 네, 적용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될 경우에는 1인실도 예를 들어서 막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든지 이런 거 이건 이제 이건 언제부터인가 하면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렇게 됩니다. 네. 아마 올해 7월부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좋죠. 많이 좋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명의료 또 있습니다. 연명의료. 이거 참 연명의료라고 하는 게 뭔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연명의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건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연명으로 하면 제가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요. 산소호흡기가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거의 돌아가시거나 사실은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는 거 있죠. 네. 마차는 나중에 인공호흡기 꽂아가지고 생명을 그냥 별 의미 없는데 본인이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연장시켜 놓는 거 원해요, 안 원해요?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려요. 아, 혹시 뭐 그런 거 없나요? 연명의료 거부 서명 뭐 이런 거 없나요? 바로 그겁니다. 이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연명의료 중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마차가 방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선언했잖아요. 네. 저는 연명의료 싫어요. 저는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존엄하게 죽을래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네. 근데 마차가 정작 이제는 나이 들어가지고 한 70살 돼가지고 딱 죽게 생겼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양반 연명의료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네. 네. 환자 본인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본인이 의식이 없어. 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그럴 경우입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의학적 상태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놨었어요. 그럼 여기서 환자 가족이라고 하면 누군가 하면 환자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이라 하면 아들, 딸. 아니지, 존속은 위, 엄마, 예. 엄마, 할머니 이런 사람, 비속, 자녀, 네. 직계 존속, 비속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준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그렇죠. 딸.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 가족 전원. 그렇게 되니까 이게 딸린 식구들이 또 많은 집들 있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았다 그러면 네. 굉장히 많죠. 이분들을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락도 서로 안 하고 살던 가족들이 이제 이거 다 모아야 되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좀 어렵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명의료 중단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그냥 시간 다 끌다가 그러다가 환자는 정작 죽어버리는 이런 일도 병원비는 생기고, 왕창 나오고.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예. 또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내 존속이에요. 네. 근데 할머니가 치매가 걸려 있는 거야. 아들이 병원에서 지금 희망이 없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일종의 금치산자 뭐 이렇게 해당하나요? 근데 그것도 할머니가 보호자잖아요. 예. 그런데 치매기가 있는 할머니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좌우지가 이렇게 좀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요, 올해 3월부터 이 환자 가족의 범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야 되는 환자 가족의 범위가 이제는 굉장히 축소됩니다. 어떻게?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서. 좁죠. 배우자는 확실히 알겠는데 좋죠. 1촌 이내 직계 좀비석이 누구죠? 1촌에 뭐 아리까리 하네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그럼 내 자녀. 아, 형제 자매는 안 들어가요. 형제 자매 안 들어가라고. 아, 아까는 형제 자매도 들어갔던 거예요. 좌우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손녀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돈의 그러네요. 8촌까지. 사돈의 8촌 아이를 하더라도 직계 존속과 비속이 다 들어가니까. 네. 근데 2촌까지도 다 비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연명의료가 예전에는 안락사라고 불려왔던 그거 아닌가요? 안락사는 다릅니다. 또 달라요? 안락사는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죽이는 거가 안락사고요. 아,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네. 사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연명의료하고는 좀 다른 거죠. 연명의료는 네. 아예 의식이 없는 거니까요. 아닙니다. 연명의료는 희망이 없어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어야 돼요. 어. 그래서 이분은 한 달 뒤에 아니면 2달 뒤에 명백하게 사망합니다라고 의사 2명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환자 본인이 원해서든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걸 허용해 주는 나라는 몇 개 나라가 없어요. 뭐 스위스라든지 극소수의 지역에서만 허용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호주 있죠. 호주, 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유명한 생태 과학자가 몸은 멀쩡한데 나는 이제 고령이고 살고 싶은 의욕이 없다. 나 죽고 싶다.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자기가 자살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안락사죠. 그 스위스는 거의 허용이 돼요. 근데 이게 허용되는 곳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안락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굉장히 적극적인 안락사잖아요. 네. 좀 소극적인 안락사예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암에 걸렸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항암 치료가 굉장히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이분은 살아도 앞으로 뭐 몇 년 못 살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얼마 전에 그 영화도 있었거든요. 그 영화 있었습니다. 그 영국에서 나온 영화인데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자주가 남자 주인공이
이게 불치병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분은 당장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안락사를 받으러 스위스로 가거든요. 그 스위스에서 그 양반도 안락사를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소극적 안락사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연명의료원은요, 연명의료 중단은 안락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안락사는 어쨌든 간에 살아있는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끊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목숨이 자연적으로 자기 수명을 다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마차 이해가 갑니까? 네.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된답니다. 그동안에는 만 40세 그 이상인 분들은 그 건강검진 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받았습니까? 공단에서 또 뭐가 날라와요. 날라와요. 건강검진 받으라고. 그게 그 사람은 나이가 40살 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마차도 받았죠? 네. 40살 넘었죠. 네. 아닌데? 아니, 받았으면 직장 가입자면 맞아요. 맞다.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인 경우는 그 20대나 30대라도 받아요. 맞아요. 직장 가입자면 받고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 네. 이제 직장 가입자의 그 딸린 피부양자이거나 아니면 지역 가입자인 경우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40살 넘어야 돼요. 만으로.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네, 맞아요. 2년에 한 번씩. 그런데 직장 가입자도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네. 직장 가입자는 연령과 상관없어요. 직장 가입자는. 네. 마차가 옛날에 직장 다녔잖아요. 그때 받았을 겁니다. 지금도 다니고 지금도 다니고 때문에 있습니까? 그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네. 아,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직장 안 다니더라도 네. 20대, 30대의 뭐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혹은 20대, 30대의 가정주부라든지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가 아닌 일반인들 있죠? 네.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도 이제는 20대, 30대라도 이제는 건강검진을 올해부터 다 받습니다. 이게 맞는 건데 그동안 안 했다는 게 더 놀랍네요. 그동안 안 했던 이유는 뭐냐? 첫 번째, 20대와 30대는 건강하다. 건강하니까 굳이 건강검진 해봐야 병이 나올 확률이 없으니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네. 두 번째 이유는 돈 아깝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재정을 좀 아끼자였는데 그런데 최근에 20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건강검진을 조사를 해보니까 샘플을 뽑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막 그 고혈압도 많고요. 고지혈증도 많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20대, 30대도 꽤 많더라. 한 5%가 넘어요. 유병률이. 그리고 특히 또 뭐,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 많아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20대, 30대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검진 해야 되겠구나. 돈 들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는 이제 연령대별로 전부 다 전 국민이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국가 건강검진 체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완료됐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각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연령대가 이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다 받는다. 문재인 케어의 힘. 문재인 케어의 힘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아까 언급하셨는데 우울증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울증이 그동안에는요. 40세, 50세, 60세, 70세 요때 딱 받았거든요. 우울증 검진을. 저는 이 우울증이 그동안 40, 50대도 검진이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이 마차도요. 딱 만 40세가 되는 그 해에 네. 그 해에 우울증 건강검진 받게 돼 있습니다. 한참 남았으니까. 아니 남았습니까?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네. 우리 저 한참 버터는 남았다는 건 우리 뻥이죠. 버터는 아마 조만간 이제 만 50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울증 검진을 받게 됩니다. 이게 국가 건강검진 스케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50세 되는 그 해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러면 우울증 건강검진 이걸 받게 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게 그게 국가에서 날아왔을 때 네. 빼먹지 말고 그 해에 꼭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해에 받으러 가야죠. 네, 만약에 받지 못했는데 그 병이 네. 발병했다라고 했을 때 네. 보험에 이렇게 손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손해보진 않는데 그 치료하고 예방은 다른 거니까 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예방 조치를 좀 강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어린이 충치. 그런데 또 아까 있습니까? 제가 40대, 40세, 50세, 60세, 70세 그랬잖아요. 네. 이제는 20세와 30세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울증이요? 네. 20세 20세가 딱 되는 그 해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신과에서 우울증 검진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0대 딱 되는 그 해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마차는 누리지 못했던 것을 마차 후배들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맞죠? 네, 만 30대 저도 하면 돼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 그럼 20세 되기 전에 10세 이럴 때는 어떡하죠 이거죠. 그럴 때는요 학교에서 학교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좋다. 네. 아, 그래서 이제 고3생들 우울증 치료 진짜 우울증 검사해야 돼요. 하고 진짜. 있습니다. 학교 건강검진에서 요새. 그래서 이제는 전 국민이 다 하고 있다. 이 말씀 제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좋아지고 있어요. 네. 자, 오늘 마지막 어린이 충치 치료. 요거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어린이 충치 치료도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크게 확대됩니다. 그동안에 왜 어린이 충치 이빨 썩었어요 하면 그거 깔아내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뭘 발랐는지 아세요? 그동안에? 레진을 발랐다고요? 아닌가? 레진도 발랐죠. 근데 사실은 옛날에 아말감을 발랐습니다. 맞아요. 아말감. 그렇죠. 근데 아말감. 아말감은 그게 아말감. 표시가 많이 나고 보기 싫죠. 네. 근데 사실 그게 튼튼하게 제일 튼튼해요. 그게 아말감 튼튼한데 소위 말하는 땜빵이라 그랬죠. 땜빵. 근데 그게 튼튼하긴 한데 그게 입 벌리면 진짜 보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애들은 그 이빨 색깔하고 거의 비슷한 게 레진이거든요. 레진은 그거 붙여놓으면 진짜 표시가 잘 안 나요. 근데 여기 좀 약간 약하긴 약한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아말감처럼 튼튼한 레진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 레진이라고 하는 걸로 찍어 바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땜빵을 해요. 아말감 이제 땜빵이 어금니 아니라. 같은 데가 충치가 생기면 그 충치 속을 파내고 거기다 채워 넣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옛날에 다 아말감을 했는데 요새는 레진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레진으로 요즘 많이 하는 게 대세예요. 근데 돈 없는 집 애들은요, 아말감을 하고, 아말감은 건강보험이 되거든요. 애들 충치 아말감은 건강보험이 되고, 돈이 너무 싸요. 그러니까 거의 공짜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집 애들은 이걸 해요. 돈 있는 집 애들은요, 레진을 해요. 그럼 레진 이거는 비싸요. 한 번 하는데, 뭐, 염가를 해줘도 한 6만 원이고, 아니면 보통 한 10만 원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현금을 내고 한 거예요. 보험이 안 되는데. 근데 애들한테 이게 좀 보험 안 시켜주는 건 좀 뭔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결심을 한 겁니다. 어떻게 결심했냐? 아이들에 한해서 레진은 건강보험 적용하자. 건강보험 적용돼 버린 거예요. 어른들은 레진이 안 되지만 아이들의 기준이 레진. 몇 살이에요? 아이들의 기준이요. 12세까지입니다. 아깝게 넘었네요. 13세 미만. 뭐 아깝게 넘었다고? 그러니까 그럼 12세까지면 언젠가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13세면요, 중학교 1학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는, 어린이니까 어린이는 레진이 이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또 미용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들이 충치 치료를 위해서 이 광중합형 복합 레진 치료를 받아왔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는 이것을 치아 한 개당 평균 10만 원쯤 하는데 이걸 앞으로는 이제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준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 개당 얼마를 내면 되느냐? 한 개당 2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와. 10만 원 내던 것이 2만 5천 원. 이게 문재인 케어의 뭐다? 힘이다. 와, 예전에 하나 값으로 4개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엄청나네. 10만 원 하던 걸 1 플러스 이제는 3가 됐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이야기해 줄까요? 애들은요 사실은 이게 어금니 나잖아요. 네. 어금니 이런 거 나면 여기에다가 홈이죠, 홈, 치아 홈. 이 홈에서 사실은 이게 충치가 생깁니다. 홈을 메워버리면 제일 좋아요. 그 치아 홈 메우기는요, 이게 건강보험이 다 적용이 돼요. 거의 공짜예요. 홈을 메워버리면 요즘 애기 키우는 엄마들은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애기 엄마들 꼭 좀 그 치과 한번 데려가셔서 아이들 치아 홈 메우기, 어금니에 홈을 메워버리면 충치가 안 생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홈이 뭐예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빨 한번 보세요. 아니면 치면에 불퉁불퉁 홈이 있잖아요. 홈. 예,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홈을 메꿔버린다고요. 아예 메꿔버린다고요. 아예 씌워버린다는 이야기. 그래서 메워버린다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충치가 안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그 홈 사이로 이렇게 세균들이 번식하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2019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건강 2019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